만화가가 되고자 일본으로 유학 온 남자 야오. 그는 힘들게 유학을 왔지만 그림 한 컷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꿈을 이루기란 하늘의 별 따기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여자 미치코는 남자친구가 스페인으로 떠나자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걸 떨쳐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작업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연락이 끊긴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 이어온 관계를 단 4초 만에 끝내자고 말해오죠. もしもし。 남친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지금까지 그를 기다려온 자신의 처지가 몹시 슬프게 다가온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을 지나가던 야오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자전거가 고장나는 바람에 잠시 멈춰선 야오. 그러다 어두운 밤거리에 홀로 빛나는 한 가게를 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빛에 이끌린 그는 다가가서 확인해 보는데 어떤 그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끝도 없이 이어지는 길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꿈을 위해 유학을 왔지만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 자신의 처지와 겹쳐본 그는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날 다시 그림을 보러 온 야오는 그림이 전날과 달리 하늘에 낀 먹구름과 길을 가로막는 바위가 추가된 것을 보고 그림과 자신의 미래를 겹쳐보고 있던 그는 착잡해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그림 작가가 전날 밤 길에서 울고 있던 여자라는 걸 떠올리곤 그녀를 위로할 생각인지 그림을 그려 가게 문 앞에 붙여둡니다. 그 뒤로 야오는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그림을 붙이기 시작했고 미치코 또한 자신과 닮은 그림을 누군가 매일같이 붙이고 가는 것에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오는 친구의 부탁으로 사진 모델을 하러 나옵니다. 그렇게 친구가 데려온 또 다른 모델과 같이 사진을 찍던 그는 사진의 주제인 만남과는 달리 정작 자신들은 스쳐 지나갈 뿐 만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에 갸우뚱합니다. 他拍的照片主题叫做相遇，讲述的却是总是无法相遇的两个人。 다음날 또다시 그림을 붙이러 온 야오는 가게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 그림을 붙이지만 때마침 나타난 길고양이 때문에 바로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날 밤 가게에서 잠든 미치코는 덕분에 고양이와 즐겁게 놀고 있는 야오를 보게 되죠. 그가 떠나고 그림을 확인하러 나온 그녀는 그림을 보다가 지금까지의 그림이 모두 하나의 작품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처음에 울고 있던 자신이 마지막엔 부드럽게 미소 짓는 그림을 보고 그녀는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행복해지는 게 싫었던 걸까요? 전화로 일방적으로 3년간의 인연을 끊었던 전 남친이 다시 만나고 싶다 연락을 해옵니다. もしもし。今まで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한편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야오는 갑작스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별이란 참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미치코와도 이렇게 갑작스레 이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그림을 그립니다. 밤새 그림을 그린 야오는 바로 미치코를 찾아가지만 가게에는 그녀가 그리던 그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그렇게 그림을 보며 낙심해하던 그에게 가게 주인은 미치코가 남긴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なんて幸せそうな絵なんだろうね。美智子さんがここを出たのは10分前。彼女はいつも歩いて 그리고 주인의 도움으로 그녀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걸 아는 야오는 그녀를 쫓기 위해 달립니다. 谢谢。 그녀를 거의 다 따라잡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고 이렇게 자신이 찍은 사진의 주제처럼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던 그는 그녀가 그림을 놓치면서 다행히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자지 않고 책장을 만들고 있는 여자 아수. 옷질, 드릴질 등 시끄러운 소리에 이웃 주민들의 불만을 들으면서도 꾸역꾸역 마지막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완성된 책장을 옮기려 하지만 너무 무거운 나머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일본 유학생이 태짱에게 전화를 겁니다. 太长，是我。过来帮忙。 아수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태짱은 다짜고짜 그에게 책장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그녀의 말에 당황하면서도 순순히 도와줍니다. 架。用力。OK。 얼떨결에 오밤중에 책장을 옮긴 태짱은 야밤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만 그녀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랬다고만 대답합니다. 이번엔 페인트 칠을 도와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태짱은 아무 말 없이 도와주지만 그냥 페인트 칠을 하기에 심심했는지 그녀의 옷에 페인트를 흘리는 등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냥 넘기려던 아수도 장난이 계속되자 그의 다리에 페인트를 칠하며 장난치죠. 가볍게 시작했던 장난이 점점 심해지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서로에게 페인트를 뿌리기 시작하는 두 사람. 그렇게 안 끝날 것 같았던 장난도 결국엔 지쳐 멈추게 됩니다. 장난을 치다 달아오른 분위기에 못 이긴 태짱은 아수에게 스킨십을 합니다. 처음엔 그녀도 받아주는 듯 했지만 결국엔 그를 밀어내며 거절하죠. 그리고 그에게 미안하다며 진실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며 아직 전 남친을 못 잊어 밤잠을 설치던 중 잡생각을 지우기 위해 책장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에 그를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신도 비슷한 과거가 있다며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녀를 위로하는 태짱.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아수는 전 남친이 그립다며 그에게 자신과 같이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见他。见他。 부탁을 거절할 법도 하지만 태짱은 결국 그녀를 태우고 그녀의 전 남친을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열심히 몹니다. 이렇게 전 남친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두 사람. 하지만 그녀는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었는지 태짱에게 그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拜托。林希尔，阿斯来了。 어김없이 그녀의 부탁을 받고 전 남친을 찾아온 그는 아수가 찾아왔으니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지만 전 남친은 그녀를 보길 거절합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돌아온 태짱은 아수가 자리에 없는 걸 발견하곤 그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그녀를 찾아내 다가간 태짱에게 그녀는 제일 먼저 전 남친은 왜 같이 안 왔냐고 물어봅니다. 他为什么不来？啊？ 자신은 그녀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说了什么？ 오직 남친만 찾는 그녀의 모습에 서운했지만 그래도 전 남친의 말을 전해주는 태짱. 我听你听很久了。我听，等一下，我听，我听已经很久了。我听，啊，很久。他他他他他不他。 아직 중국어가 서툰 탓에 발음이 어느래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결국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라고 해석된 그 말에 아수는 슬퍼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 비가 오자 그녀는 이런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는 게 제일 싫다고 말합니다. 下雨了。 하지만 그런 만큼 중간중간에 등장해 비바람을 막아주는 터널이 무척 감사하다고도 말하죠. 비록 그 터널이 끝이 아닌 그저 잠깐의 도피일지라도 그 한순간의 따스함이 무척 감사하다며 자신에게 터널이 되어준 태짱에게 그녀는 감사를 전합니다. 再讲。嗯？嗯？谢谢。 醒醒嘞！ 상하이의 한 잡화점 겸 숙소에 딸인 미는 어느 날 찾아온 유학생 남자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こんにちは。醒醒，快点！我叫修平，是日本人。 그는 슈헤이란 이름으로 일본어가 가능한 술집 사장님을 만나 그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었죠. 来来来，小心点啊！ 하지만 사랑에 빠진 그녀에게 그는 일본에 여자친구가 있으며 그녀의 우편을 받기 위해 주소를 알고 싶다 물어보죠. 我对不起，金满店，金满店。上海市。上海市。 며칠 뒤 슈헤이가 알바를 하러 나간 사이 우편이 오고 그동안 그가 얼마나 이 우편을 기다려왔는지 알고 있던 미는 한시라도 빨리 그에게 전해주기 위해 직접 갖다 줍니다. Hello，こんにちは。你好。你有什么？ 그리고 우편을 받고 좋아하는 그의 모습을 몰래 수줍게 바라보는 민. 그러나 막상 우편을 열어본 슈헤이의 표정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다운된 분위기에 보다 못한 민이 여자친구가 보낸 거냐고 물어보자 슈헤이는 곧바로 긍정하지만 뜬금없이 여자친구가 이쁘다며 말을 돌립니다. 她漂亮，可爱。 그날 밤 대체 낮에 받은 우편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듯한 얼굴로 슈헤이는 가로등을 유일한 벗삼아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멀리서 애처롭게 바라보던 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죠.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던 미는 위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호기심에 주워보자 어제 슈헤이가 받은 편지의 파편이란 걸 안 그녀는 그 내용이 궁금했던 나머지 전부 주워서 원래대로 돌려놓지만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가며 해석해 나가죠. 한편 답답한 마음에 혼자 공을 던지고 있던 슈헤이는 그것만으론 잡생각을 지우기엔 부족했는지 민에게도 공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을 던지고 이만 헤어지려던 차에 민은 편지를 해석하다 막힌 부분을 대담하게도 슈헤이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둔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그는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해석하던 어느 날, 민은 엄마를 통해 슈헤이가 곧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송별의 겸 집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권하기 위해 그녀는 그가 일하고 있는 술집으로 찾아갑니다. 谢谢。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저녁 약속을 거절하는 슈헤이. 有事签对不起。修平，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차선책으로 편지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마지막 단어까지 해석이 끝난 그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죠. 淘宝。淘宝。谢谢。 일본에 있다고 생각한 그의 여자친구는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에 있었고 처음에 같이 이루고자 했던 꿈이 더 이상 자신의 꿈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별을 고한 것이었습니다. 谢谢。 嗨 마지막으로 떠나는 슈헤이를 배웅하는 민. ，Good luck。 서로에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지려던 再见 찰나 了。 그녀는 테큐에로라고 말합니다. Te quiero。 哎，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그에게 그녀가 스페인어로 안녕이라고 再 대답하자 见。 그도 테큐에로라고 인사하죠. 그리고 그런 그를 보며 그녀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Te quiero. Te quiero. Te quiero. 됐어요, 네. 1년 뒤 다시 상하이로 돌아온 슈헤이. 에이, te 그는 전에 quiero. 일했던 술집으로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마침 가게를 나서는 스페인 손님들에게 Goodbye. 테큐에로라고 인사하지만 손님들은 장난치지 말라며 웃습니다. 그 반응에 이상함을 느끼고 인사말이 아니냐며 물어보는 그에게 사장님은 그건 인사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민이 자신을 좋아했었다는 걸 안 슈헤이는 그 길로 그녀를 찾아가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로 폐허가 된 지 오래였죠. 그렇게 민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그의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